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 증시, 피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투자 전략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기셨나요? 네,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계속해서 좀 조정이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사태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2.2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2.85%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와 좀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2011년 8월이었죠.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하면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시기에 급락을 했습니다. 약 2달간의 17% 하락을 했었고요. 한 2주 만에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약 3년 반 동안에 100% 이상 상승을 하는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상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식 비중을 70%에서 80% 가져가고요. 채권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강등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4%대로 내려왔고요. 저희의 판단으로는 내년 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약 한 3.5%까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큰 무리 없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잘못돼 있는데 어쨌든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신용 국채 금리예요. 네. 달러 움직임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95 정도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계속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 시장은 경제 지표 안에서도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미국 노동부에서 7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발표 이후 지금 지수는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뒷심이 부족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고용지수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18만 7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20만 명을 하회를 했고요.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도 17만 2천 명이 나오면서 17만 9천 명을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임금 상승률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0.4% 전달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 숫자를 보더라도 4.4%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또 높은 유가 등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가져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한번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 추세가 이렇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4.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전달 대비해서도 영어 환산을 시키면 5.4%. 그러니까 제법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995년에서 2000년과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똑같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근데 낮아졌던 이유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등락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95년부터 2000년 구간의 유가가
40% 급등을 하기도 했다가 또 57% 급락을 했다가 또다시 178% 급등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도 1.5에서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이 고용시장의 상황과 생산성 향상 부분의 추세를 감안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에서 4%대 사이에서의 등락을 보여줄 건지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3% 미만으로 하락했었을 때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겠고 다시 재상승을 해서 3%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향후 인플레이션 2에서 3% 수치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P 멀티플이라고 하죠. PER이 확대가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의 PER이 S&P 500이 약 19배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인플레이션 범위가 3에서 4% 정도 수준일 때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안정화가 돼서 2에서 3% 정도로 떨어진다면 PER은 여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의 평균치는 23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의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하락 기간이고요. 그때에 최소 73%에서 많이는 123%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0개월 정도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에 30% 정도 상승한 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95년과 2000년과 비교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또 2006년과 2008년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생산성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보시죠. 1992년에서 2000년 이 사이클 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기 전 3년 연간 상승률이 0.88%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2.6%로 크게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반면에 2003년에서 2008년 사이클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던 생산성이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오히려 급락을 합니다. 상승폭이. 2.3%에서 1.2%로 떨어졌으니까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1년 반 뒤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 여전히 생산성 향상이 미흡합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마지막 2, 4분기 숫자가 나왔는데 3.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상승 주기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면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국 또 과도한 투자 확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과하게 투자가 일어나 버리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대금리 차를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급격한 투자가 일어난다, 즉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대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대출이 빨리 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살짝 이제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과한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 구조의 변화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지난 몇 년간 1, 2, 3 이런 내용들은 결국 과잉 투자가 일어나거나 어떤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였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이쪽 부분은 결국 AI나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급격하게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컴퓨터나 전기전자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에 투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종들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IT라든지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 이후 전체 지수와 대형 기술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좀 재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혁신 사이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도표들을 보면은 혁신이 매크로 숫자를 이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이 점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와 클라우드,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여기에 혁신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초록색 점선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시면 AI와 IoT 그리고 로봇과 드론, 클린테크 등등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생산성 향상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AI의 경제적 효과는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도표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약 25조 달러가 넘는 숫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GDP의 10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미국 지수의 상승 여력을 한번 짚어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부분이고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7% 정도 상승 여력 그리고 나스닥은 15%, 나스닥 100은 23% 정도 나오고요. 좀 길게 봐서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S&P 500이 25%, 나스닥이 35%,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13개 기업들을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58%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런 빅테크라든지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주요 13개 종목의 평균 상승 여력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5년 초까지의 상승 여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